자, 우리 첫 번째 시는요, 외부 지문이고, 자,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가 시를 배울 때는 이 시가 몇 년도에, 우리 프린트 어딨냐면요, 그 3단원 프린트 우리 길 했던 거 있죠. 길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길 바로 뒤쪽에. 우리가 시를 배울 때는 일반적으로 그 시가 쓰여진 이제 시를 쓴 작가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우리 이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1983년작이래. 1983년작인데 1983년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거의 대표적으로 이제 일부 대통령들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하던 때다, 그죠? 83년이면 누구? 전두환이죠, 전두환. 자, 그래서 전두환의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 쭉 이어지던 때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삼는 시들은 자, 주로 억압과 자, 구속의 시대였다고 보면 되고, 요 작중에 무언가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자, 이 시대상의 시대적인 구속이자 억압이라고 잡아주셔도 자, 돼요. 요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길을 배웠다, 그지? 길을 배웠는데 길에 뭐 교과서 내용도 있고 뭐 평가 문제집 같은 데도 보면 작품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이제 작가, 그리고 뭐 시대, 독자, 그리고 이제 뭐 작품별, 문학사라고도 이제 문학사적 맥락도 있는데 그 문학사적인 맥락이 역사적인 맥락이랑 또 함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자, 어쨌든 시대는 이러하다라고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그럼 제목을 한번 보면 여기다. 자, 제목을 보면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자, 중심 소재가 요 상한 영혼이 되겠다, 그지? 자,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자, 시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뒤쪽을 가시면은요. 자, 먼저 시작은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뿌리 깊으면야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여기서 중심 소재 중에 하나 자, 상한 갈대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자, 이 상한 갈대의 속성을 한번 보면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하게 흔들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뿌리가 깊기도 하고 자, 뿌리가 깊기도 하고 자, 그리고 밑둥이 잘려도 새수는 돋아난대. 자, 우리 밑둥이 잘리면은 이 식물은 거의 죽었다고 봐도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새순이 돋을 수도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 갈대는요, 상했다라고 하니까 온전한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순이 돋을 수 있는 일종의 자, 뭐는 있는 것 같아. 생명력은 있어 보이는 자, 그런 존재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상한 갈대, 우리 식물 갈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데 자, 지금 그 아래를 가면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자 라고 나오죠, 그죠? 자, 여기 상한 영혼이여 라고 하는 요 말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상한 갈대가 흔들리고 자, 여기서 충분히 흔들리자 뒤에는 또 상한 영혼이 있으니까 자, 요 시에 상한 갈대와 자, 상한 영혼은 자, 동격의 시어로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갈대는 상한 영혼, 자, 또는 상처받는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너네들이 이제 요 외부 지문이 나오면 단순히 그냥 이 외부 지문을 배운다에 그치지 말고 너네 학교 프린트 다들 보고 계시죠, 그죠? 자, 학교 프린트에 뭘 실어놨는지를 봐봐. 자, 거기를 보면 저도 이제 너네들 학교 프린트를 보잖아요. 자, 거기 보면 학교 프린트에 표현법을 먼저 언급을 해요. 표현법. 우리가 이제 개념 교재 할 때도 이제 언급 드리는 내용인데 다른 말로 수사법이라 그래. 자, 땡땡법이라고 명칭 붙는 애들, 대조법, 대꾸법, 뭐 도치법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 애들의 표현법 또는 수사법이라고 하는데 학교국 프린트에서는 비유법은 빠져 있고요. 비유법은 빠져 있고 변화주기랑 강조하기라고 해서 거기 개념에 뭐 반어법, 역설법, 도치법, 그다음 대꾸법, 서리법, 도노법. 자, 그다음 뭐 강조하기에서는 과장법, 반복법, 점층법, 열거법, 뭐 영탄법 이런 것들이 있지. 자, 그걸 굳이 이제 실어 놓은 건 얘네들을 다 쓰라 이런 걸 내겠다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배우는 문학 작품 안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니를 묻는 거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프린트에 변화주기랑 강조하기가 여러 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항목들 중에 이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가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너네 이제 프린트의 다음 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운율이나 심상, 그리고 뭐 상한 영혼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시어의 의미가 뭐고 시인의 태도가 뭐고 주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물어요. 이게 다 뭐야? 시를 읽어 내려가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제가 아마 이제 시 수업 처음부터 이제 저한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시를 분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시에서 말하는 사람, 화자를 찾고, 그리고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 있거나 관찰하고 있는 그 대상을 찾고,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 또는 화자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찾아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서나 주제의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이니까, 자, 오늘은 그 절차도 한번 지켜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년까지 한번 쭉 읽어는 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뭐는 찾았다. 자, 시적 대상은 찾은 것 같아. 자, 그 시적 대상이 뭐다? 여기 상한 갈대가 되겠지, 그치? 자, 여기에 시적 대상이라고도 우리가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상한 갈대가 상처받은 영혼을 뜻하는 말이구나. 자, 그리고 이 상한 갈대는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자, 그리고 뿌리가 깊기 때문에 밑둥이 잘리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자, 새순이 돋을 수 있는 일종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대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이런 말도 했잖아. 1983년에 억압과 구속, 이게 시련과 고통이라고. 자, 그럼 이 상한 갈대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은 어디에 있을까? 밑둥 잘리어도의 세모를 칠 수 있다고. 밑둥 잘리어도. 자, 이게 그 당시 시대적인 억압과 구속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이런 억압과 구속이 있고, 자,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자, 요 시의 보통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 상한 갈대로 비유가 되는 대상, 상징이 되는 대상은 뭐다? 자,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생명력을 가진 일종의 민중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민중. 우리들이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일하는데 마치 여기를 보면 누군가에게 말을 건 듯한 어투를 쓰고 있기도 해. 그지? 자, 우리 요거 변화주기의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이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거든.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이 이어가 누군가를 부르는 이제 혹격조사로 쓰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를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우야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제 찬빈아라고 부르던지 이렇게 아나 야를 붙이거나 아니면 이어를 붙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혹격조사를 붙인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요 부분이 자, 돈호법이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돈호법이 뭐라고? 누군가를 불러요. 자, 누군가를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또 하나 가능한 게, 자, 이 이어라고 하는 친구는 감탄형 어미로 볼 수도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 또 하나의 변화주기 중에 하나인 자,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둘 다 뭘 위해서? 이 상한 영혼이라고 하는 시적 의미의 강조를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야. 자, 다만 학교에서 실제 지문 수업을 할 때 이 부분을 돈호법이라 할지 영탄법이라 할지 구분을 하는 건 너네들이 수업을 좀 더 잘 들어줘야 되는 구분이죠. 자, 저는 가능성을 제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밑으로 가시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 보면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도 자, 세모를 칠 텐데, 자, 그럼 잘 봐봐. 자, 이 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야 되는 시잖아, 그치? 근데 오히려 자, 이 고통에게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뭐라고도 볼 수 있냐? 모순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자, 일종의 역설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역설법의 의미는 뭐다? 자, 고통에게로 가자는 거는 우리는 이 극복을 위해서 고통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고통에 대한 뭐라고 적어줄까요? 자, 수용적 자,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고통에게로는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하는데 이 시에서는 오히려 고통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수용이나 아니면 자, 의지를 보이는 구절이 자, 요 첫 번째 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두 번째 연으로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는 자, 다른 대상이 한번 나왔어. 아까 우리 상한 갈대는 뭐가 있다 했죠? 뿌리가 있어. 뿌리가 있는데 자, 여기 부평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식물들 중에 그 개구리밥 이런 것처럼 물 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이 뿌리가 없거든. 뿌리가 없는데 살아 있어. 왜? 걔네들은 양분이 될 만한 물 위에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제 그러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도 하겠죠. 자, 그럼 여기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그러면 자, 뿌리가 있으면 생명력이라도 있는데 그 생명력마저도 잘린 이 뿌리 없이의 또 세모를 치면 되겠지. 자, 지금 세모를 친 애들은 다 고난과 시련인 거야. 자, 그럼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더라도 자,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꽃은요 자, 부평초 잎의 결실이잖아, 그치? 그럼 일종의 이게
자, 희망이 된다고. 그건 뭐다? 자, 이 뿔이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자, 물이라고 하는 그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환경만 있다면 자, 희망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자, 여기 봐봐. 자, 여기도 우리 표현상의 특징 하나 잡을 수 있죠. 안쪽에 있는 시어는 자, 조금씩 변주를 해도 되지만 이 세상 어디서나 뭐는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뭐는 뭐 하듯. 자, 일정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해요? 자, 대꾸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자, 굳이 요 시를 학교에서 준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자, 생각보다 더 표현상의 특징이 여러 번 많이 쓰이는 시 중에 하나라고. 요런 게 시 공부하기 또 좋아요. 너네들이 찾아가는 이제 묘미가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그리고 여기도 있죠. 자,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자, 고통에게로 가자. 여기도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니까, 자, 여기도 대꾸로 잡아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등불은 켜진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봐봐요. 자, 이 개울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을까? 이 앞에 있는 물. 자, 이 물이 있으면은 꽃이라고 하는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희망도 자, 일종의 자, 아까 우리 새순이라고 하는 생명력으로 잡아도 자, 무방하다는 소리고. 참 등불은 어때? 우리 보통 시에서 어둠은 부정, 밝음은 긍정의 시어로 많이 쓰는 것처럼 자, 이 등불도 대꾸법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시어라면 동일한 의미의 시어로 봐도 상관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도 희망과 자, 이제 의지를 보이는 요런 이제 비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짧게 등불은 켜지듯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 직유법의 표지로 잡으려면 또 잡을 수도 있어. 비유가 없는 시가 아닙니다, 또. 자, 그리고 또 한번 얘기를 하죠. 이번에 가자 고통이여. 아까 우리 상한 영혼이여를 불렀던 것처럼 자, 여기 가자 고통이여. 굳이 도노법을 쓰진 않을게요. 자,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고 하는 거. 아까는요, 이 고통에게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엔 어떻게 변화를 했어?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라고 하니까 자, 이 수용적 태도와 의지를 자, 조금 더 자, 적극성 있게 전달을 하더라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지. 자, 이 사람은 고통에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다? 외롭기로 작정을 하면 어딘들 못 가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외롭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는 내가 외로워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러면 외로운 상황 자체는 이렇게 시련으로 잡아주면 되고 자, 내가 외롭기로 결심을 하고 그걸 수용하기로 했다면 자, 어딘들 못 가랴라고 하는 이 표현 있죠? 자, 이 표현 봐봐. 자, 어딘들 못 가랴의 속뜻은 뭐예요? 갈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자, 이걸 의문형 어미로 표현하니까. 자, 우린 이걸 또 뭐라고도 해? 설의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한 번 더 나왔네. 가기로 목숨 걸면, 그 고통에게로 내가 가기로 목숨을 걸었다면, 지는 해가, 자, 이 지는 해는 왜 세모를 칠까요? 아까 우리 등불을 긍정으로 잡아줬지. 자, 이게 어떤 이미지다? 이게 밝음의 이미지를 가지는 시어라고. 자, 그러면은 이 지는 해는요, 자, 밝음과 반대인 어둠을 나타내는 말일 거니까. 자, 우리 시대가 어둠. 자,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상을 이 지는 해로 표시를 한 거야. 그러면 지는 해가 문제라라고 하는 요 말 봐봐. 자, 여기도 의문형 의미를 썼죠, 그죠? 자, 문제라라고 하는 이 물음은 지는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통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시 서리법으로 가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 2연의 내용을 보세요. 자, 1년에서는 상한 갈 때가 아무리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자, 새순이 돋아난대. 근데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뿌리가 아예 없는 부평초에 피더라도 자, 이 물이 있으면 꽃은 필 수 있고 어딜 가나 물은 있고 어딜 가나 등불은 켜져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번 자, 자신감을 얻고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에 직시하기로 했다면 어딘들 못 가고 지는 애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 쭉 분위기는 이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자, 연으로 가보면 자, 고통과 서름의 땅이래요. 자, 여기도 세모. 자, 고통과 서름의 땅. 자, 땅이래. 그러면 이거는 공간적 배경이면서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 그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이겠지, 그지? 자, 그러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이런 이제 뭐냐 일종의 음성 상징어를 활용을 해서 자, 이 시를 생동감 있게 자, 훨씬 더 잘 표현한대. 그러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난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 고통과 서름의 땅은 나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자, 왜 또 뿌리 깊은 벌판에 서야 돼? 자, 이 뿌리 깊은 벌판에는 아까 우리 1년에 나왔던 상한 갈 때처럼 자,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새순이 돋아날 거기 때문에 그럼 생명력이 존재하는 긍정적인 공간이잖아. 그래서 제가 자, 긍정 표시로 동그라미 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자, 이 무슨 말이야? 두 팔로 막더라도 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눈물이란 없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자, 여기도 다시 한 번 더, 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이루니까, 자, 요것도 또 대꾸라고 보면 되고, 자, 이 불듯도, 자, 직유라고 잡아도 되고. 자, 그러면은 영원한 눈물이란 없다.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 이 무슨 말이야? 영원히 슬픈 상황은 오지 않아. 영원히, 자, 이 비탄도 슬픔이죠? 영원히 비탄스러운 상황도 오지 않을 거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니까. 자, 눈물의 세모, 비탄의 세모. 자,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다, 자, 뭐다? 자, 일종의 지나갈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지나갈 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자, 캄캄한 밤이라도, 자, 캄캄한 밤, 어둠의 이미지가 있잖아. 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 마주잡을 손을 연결시킬 시가 또 하나 있죠. 우리 가장 처음 배운 시 제목이 뭐였어? 산속에서. 자, 우리 산속에서 보면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이 그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똑같아. 자, 이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라고 하는 말은, 자, 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에게, 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할 일종의, 자, 동반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자, 그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눈물이란 없고 영원한 비탄이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년이랑 2년이랑 3년이랑 분위기. 자, 이걸 시상이라고 하죠. 시상. 전체적인 분위기를. 자, 이 시상의 흐름이 일정한 거지. 자, 우리가 간혹 읽다 보면은 뭐 그러나 뭐 하지만 요런 시어들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한 번씩 반전해 주는 시도 있어요. 근데 요 시는 그렇지 않아. 1년부터 2년부터 3년까지 쭉 이어지듯, 자,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1980년대 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다 나왔나 싶습니다. 우리 하나 정도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있네. 자, 우리 운율 형성 요소 중에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어미가 있어요. 자, 잘 봐. 자, 여기 흔들리자라고 하던지, 자, 고통에게로 가자라던지, 자, 그리고 자, 여기 살맛대고 가자라던지, 자, 뿌리 깊은 벌판에, 자, 서자라던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뭐하자라고 하는, 자, 요걸 일종의, 자, 청유형 어미라고 해요. 자, 이것을 반복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군의 반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뭐뭐하자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를 반복하는 반복법까지도 쓰고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청유형 어미를 굳이 쓴 이유는 뭐다? 청유가 뭐예요? 무언가 행동을 권유할 때 쓰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 이 시를 읽고 있을 요 당시의 독자들도요, 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이겨낼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현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빼서 정리를 해보면, 총 한 5개 정도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짧지는 않은 시인데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자, 먼저는 뭐 있다? 자, 우리 상한 영혼이요를 우리가 도노법으로 잡거나 아니면 영탄법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고통에게로 가자. 자,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멀리하고 싶을 텐데 오히려 고통에 맞서겠다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은 일종의 역설법으로. 자, 그 다음 우리 이 세상 어디서나 게으른 흐르고 라든지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라든지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리라처럼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인, 자, 대꾸법이라든지, 그리고 중간중간 짧게 뭐뭐 하듯이라고 하는 매개어를 통한 직유법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고, 자, 그리고 어미의 반복을 통한, 자, 반복법이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외롭기로 작정하면 가기로 목숨을 걸면에는, 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서리법까지. 자, 요렇게를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는 거는, 이제 근거를 가진, 자, 일부 해석일 수도 있고, 이제 일반적인 해석들도 이제 많이들 섞여 있어요. 근데 기준점은 항상, 나한테 100% 의존을 또 하면 안 돼. 자,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중에 일어나요. 혹시 이거 지문 수업 다 했을까? 학교에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 아직 수업을 근데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가면 너네들의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맥시멈 한 부분을 알아주시는 게 너네한테는 제일 유리합니다. 덜 하는 것보단 훨씬 나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뭐 설명이 다르거나 내가 그랬잖아. 여기는 자, 뭐 기준점에 따라서 도노법으로 볼 수도 있고 영탄법으로 볼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가르친 사람의 관점이 학교에서는 이거 도노법 아니래, 영탄법 아니래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한 부분의 관점을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작품은 이제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시는 시끼리 연계 작품을 이제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가 지금 3편 들어갔죠. 이제 산속에서랑 그리고 길이랑 그리고 이제 상한 영혼을 위하여까지 이렇게 3작품을 배웠으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 막바지가 되면 너네 뭐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요걸 상호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품을 하나만 파지 말고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물을 거야. 너네들이 이때까지 배운 시험 범위 작품들 중에 역설법이 있는 작품들이 몇 개나 있어?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닌데 그런 포인트들로 보통 이제 여러 개를 묶어서 내죠. 우리 학교 시험 문제 보면은 작품 하나만 땅 주고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가, 나, 다 뭐 이런 식으로 엮어서 내기도 하고 심하면 이제 뭐 시조 여러 편 들어가면은 진짜 기호가 산문까지 막 싸그리면 넣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막 이렇게까지 묻기도 해. 자, 어쨌든 자 그런 건 시험 대비 막바지로 갈수록 작품들을 연결하는 연습도 조금 필요하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